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연례 개발자 행사 GTC 2024에 전시된 삼성전자 HBM3E에 젠슨이 승인했다는 서명을 남겼습니다. 황 CEO의 서명이 계약이나 실제 검정 통과를 의미하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제 삼성전자 HBM을 검정 중이라고 밝힌 황 CEO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따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CJ 대한통운과의 택배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경쟁 입찰을 받기로 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한 선택인데 롯데글로벌로지스와 한진 등이 알리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CJ 대한통운과 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CJ의 주가가 장중 12만 원을 돌파하면서 52주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올리브영 상장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후 시장 들어서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 본부장님께서는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우리 시장 굉장히 좋죠. 코스피 2.6%, 코스닥 1.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양적으로, 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올라오더라도 이게 내 종목은 안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텐데 오늘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주가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체감상 긍정적인 마음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치로 따져보더라도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매수한 외국인의 금액이 9천억입니다. 근데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이 매수한 금액이 8천억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오히려 매도를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도 뭐 엄청나게 상승 종목 수가 많은 건 아니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960 종목 상승을 하고 있고요. 약 600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상승 종목이 1000 종목을 좀 넘어가야지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느끼셨을 때 내 종목도 올라가는구나, 시장이 반등을 하는구나 이런 체감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이 끝물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본격적인 반등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왜 이렇게 못 가냐, 왜 이렇게 못 오르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삼성전자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죠. 근데 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고요. 오늘은 또 2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뚫지 못했었던 가격대를 굉장히 강하게 뚫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2750포인트도 돌파를 했었다가 지금은 살짝 밀려서 이제 2747포인트 정도에 놓여 있는데 주가는 굉장히 견고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그랬죠. 질적으로 좋은 흐름이다. 질적으로 좋은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상승 종목 수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앞으로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저는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를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최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세요?
오늘은 일단 반도체가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세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지금 구간은 마이크론 효과가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어제 시간에서 마이크론이 급등이 좀 나와줬던 부분들이 사실 이제 월가 측도 마찬가지고 이제 주요 애널리스트들이 좀 생각을 했었던 목표치를 크게 상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부분들이 크게 상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마이크론이 시간에 급등을 해주다 보니까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장 초반부터 좀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들어와주고 나서 이게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나온 거였죠. 실적에 일단은 서프라이즈 현상들이 좀 나온 상황에 있어서는 일단 올해 HBM 쪽에 대한 주문이 전부 다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미 지금 납품이 대부분 다 완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일단 이제 내년까지에 대한 수요 물량 대부분을 지금 공급이 엔비디아 쪽으로 지금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도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사실 이제 마이크론이 HBM 쪽에 좀 들어와주고 나서 엔비디아가 결국 좀 식구 챙기기 효과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사실 오늘 SK 하이닉스만 좀 놓고 보면은 8%대 넘게 지금 강세 흐름들이 좀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전이 눌렸던 부분들을 전부 다 회복을 해주고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대금 규모 수가 굉장히 좀 똑같았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금 아직까지는 뭐 삼성전자 대비해서 거래량은 좀 낮지만 등락로폭 자체는 굉장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일단 HBM 쪽에 대한 대장 역할을 톡톡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삼성전자도 HBM 쪽에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좀 뒤늦게 출발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는 부분들은 주주총회 시즌에서 오히려 좀 신사업 부분들,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좀 많이 했습니다. 일단 이제 신사업 부분들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었고 올해 3년 내에 세계 반도체 세계 또 1위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언급이 되면서 일단 투심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돼준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와 줍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메이저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은 좀 긍정적인 상승 흐름이 좀 뒷받침이 돼서 당분간은 좀 저점을 또 올릴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조금씩 저점을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장에서 반도체주 정말 잘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저희 전망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사실 저는 지금 딱 볼 수 있는 반도체는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HBM 쪽. 그러니까 유리기판도 사실상 최근에 3D 낸드 쪽에서 좀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는데 사실 유리기판은 앞전 온디바이스 AI 개화 전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유리기판은 지금 각 기업들이 지금 뭐 만들고는 있다고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성은 지금 기판보다 굉장히 좋은데 이게 원가 부담이 굉장히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주요 고객사들이 유리기판이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이걸 공급을 받아줄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리기판 쪽은 계속해서 개발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대감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다만 기대감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 측 필두로 해가지고 계속 다변 현상들 바뀌기는 많이 바뀔 겁니다. 유리기판 쪽으로 바뀌기는 바뀌겠지만 이게 시기적인 문제일 뿐이지 일단 삼성전기라 뭐 이제 3D 낸드 쪽 관련해서는 기판 쪽은 지금 모멘텀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판 쪽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생겼다는 효과들이 분명히 붙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마이크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HBM 쪽에 대한 주문량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 쪽에 대한 우월한 좀 경쟁력 부분들 좀 인정을 한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계속해서 생산 라인을 확대를 한다고 하게 되면 기판 수요는 당연히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3D 낸드 기판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일단은 바닥을 다진 상황에서 이러한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저는 특히 지금 상황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HBM 쪽 그리고 기판 쪽은 꼭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도 최근 좀 많이 쉬었어요. 많이 쉬고 나서 삼성전자가 또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시너지를 키울 이런 이슈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정도는 반도체 쪽에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일단은 전공정 쪽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전공정이 수혜를 받고 나서 뒷단에 후공정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정까지 포함을 해서 좀 반도체 쪽은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HBM과 기판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전공정까지 반도체 주들은 전반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반도체 대표주 단에서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뭐 이제 부품 쪽에서도 괜찮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장비 쪽에서는 섹터 전반은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파란불을 켜낸 종목들도 꽤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종목들의 흐름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개별적으로 흐름 자체가 안 좋은 기업들은 오늘도 좀 밀리고 있는데
대다수의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가 흐름이 좋았던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안 좋은 기업들, 지금 대표적으로 저는 파도만 좀 파도가 보이는데, 이 파도 같은 경우는 뭐 개별적인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빠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부각이 됐었던 HBM 쪽 같은 경우 오늘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강하게, 근래 뭐 일주일 동안 강하게 올라왔었던 종목들을 몇 개 보자면, 원익 IPS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삼성양 매출도 많은 기업이거든요. 원익 IPS는 작년에 HBM 쪽에 엮이지 못하면서 전공정 기업이기 때문에 많이 소외가 됐었는데, 오늘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한솔케미칼, 요 소재 관련주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강하게 좀 올라왔다가, 어제 강하게 올라왔다가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소재주로서 BCNC라는 기업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오늘 오랜만에 월덱스라고 하는 쿼츠 관련 소재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은, 장비주들 중에서 후공정 기업들보다는 지금 전공정이나 소재 관련주들의 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좀 특징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 D램 시장 자체가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찍히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다음 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 밑에 단에 있는 순위가 낮은 기업인데도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D램 시장 자체가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작년부터 부각이 됐었던 후공정 기업들,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 HBM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물론 저는 더 갈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는 것은 그동안 부각받지 못했었던 기업들, 전공정 기업이라든지 소재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움직이는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면, D램의 업황 자체가 좋아진다는 것은 공장의 가동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공장이 가동을 늘리게 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와 부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큰 시장 상황의 변화가 마이크론 실적에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소재주와 부품주들,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었던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저는 반도체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내가 좀 빠른 종목들을 선호한다, 난 좀 트렌디한 종목들을 선호한다라고 한다면 HBM이나 CXL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보셔도 좋고, 다만 이제 나는 좀 대응이 느려, 나는 좀 천천히 매매하는 게 좋아라고 한다면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었던 소재주들이나 전공정 관련주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기서 기판주들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판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어제 오늘 그래도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기판주들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기대치보다 낮게 나오는 부분들이 부담이 됐었던 것이지, 기업들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장 상황이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혹은 반도체 D램 시장이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IT 부품 쪽으로도 우리가 엮어볼 수가 있는데, 지금 DDR5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시장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뭐 해성 DS라든지 아비코 전자라든지 이런 기업들, 작년에도 충분히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있었는데 자금이 HBM이라든지 일부 섹터에 몰리다 보니까 못 움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저는 꽤나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살짝 시들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마이크론 쪽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지금 다시 한번 완전하게 불타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 의견을 주셨고요. 빠르게 결과를 보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HBM이나 CXL 쪽을 바라보시고요. 조금 더 이 대응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소재주와 전공정,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판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종가 베팅할 섹터를 알아보기 전에 이전에 짚어주셨던 종목 리뷰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본부장님께서는 우리기술 투자를 몇 번 가지고 오셨는데 벌써 네네. 수익률이 40%가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업데이트가 더 필요할까요?
일단 우기투는 저는 더 간다고 봅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원래 이제 기존 가격을 유지했을 때 당시에가 한 6,000원대, 5,000원대, 4,000원대 이 밴드 라인이었거든요. 뭐 이 당시에는 뭐 비트코인이 좀 강한 상승이 들어오긴 전이었고, 네, 그래도 비트코인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올릴 당시에는 우기투는 생각보다 많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뒤늦게 출발해주면서 지금 강세 흐름들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기투 같은 경우는 위쪽 매물 대부분 다 소화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위쪽 매물을 대부분 다 소화를 해줬다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위에 매물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매물이 거의 없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핸들링을 할 수 있는 물량들, 즉 큰 손들의 물량 자체가 어느 고점까지 올려줄 수 있을지 여부가 일단은 좀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 월봉상에서 봐도 전 월봉 대비해서도 대금들이 그렇게 크게 터져주고 있는 모습들이 아니고요. 주봉에서 봐서도 지금 거래 대금들이 많이 나오면서 눌림이 나왔던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우기투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40% 정도 좀 수익을 실현을 하고 있으면은 한 반절 정도는 매도를 진행하시고 반절 정도 비중은 조금 더 트라이 관점으로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한 전략을 업데이트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종가 베팅할 섹터와 종목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똑같이 우기투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뭐 지금 우기투를 가지고 온 부분들은 제가 이제 항상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딱 비트코인의 조정이 나올 당시에 고점 찍고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이랑 대부분 연동을 해서 많이 움직이고 네.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에 대한 레벨업 부분들이 많이 일어난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은 비트코인 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이제 보니까 맘카페에서도 비트코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네. 뭐 비트코인을 하려고 하는데 어플 뭐 깔아야 되냐? 이 정도면 거의 비트코인에 대해서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맘카페에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앞전 비트코인 불장이 들어왔을 때 당시랑 똑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비트코인이 불장이 들어올 때도 맘카페에서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고, 결국 투자자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비트코인에 계속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그만큼 지금 가격적인 레벨업이 엄청 많이 일어난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투자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가격에 대한 변동폭도 큰 폭으로 위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블랙롯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건 결국 지금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이 안 나갔다는 거죠.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이 나가지가 않았고 최근에 고점 달성하면서 한번 조정을 줬습니다. 근데 그 조정폭이 굉장히 좀 강하게 줬어요. 조정폭을 좀 강하게 줬는데 제가 어제 한번 트레이딩뷰 차트를 한번 살펴보니까 그 하락 채널을 돌파를 해줬더라고요. 하락 채널을 돌파해줬는데 강한 대금까지 실리면서 돌파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조정 파동에 대한 시파는 전부 다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부터 다시금 엘리엇 1차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우기투 같은 경우도 전일 비트코인이 새벽에 FOMC 넘기고 나서 강한 상승 기조가 들어왔는데 네. 오늘 우기투도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수급이. 일단 10% 넘게까지 등락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 따라서 좀 반영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는 큰 상승이 안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상한가까지는 달성을 안 해줬어도 오늘 대금들도 긍정적으로 들어와주고 있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일단 비트코인의 조정이 물론 있긴 하겠지만 계속해서 저점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도 최근 조정을 주고 나서 다시금 받는 기조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저점은 계속 좀 높여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좀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는 종가로 당연히 이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립니다. 일단 이제 V자 반등이 좀 강하기는 아니지만 최근 조정폭을 좀 원활하게 준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종가로 충분히 매수 관점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는 1,700원, 이제 앞전 신고가 라인 전 모습이긴 한데 일단 1,700원대 라인이 일단은 매물이 좀 많은 것으로 보여져요. 1,700원대가 충분하게 넘어선다고 하게 되면은 앞전 신고가 라인까지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습니다. 1,700원대 매물이 소화가 되면은 위쪽 매물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적은 대금으로도 크게 실릴 수 있다는 점, 이 점 꼭 참고를 하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8,1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 종가 베팅을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까지 세 번째로 공략을 해주신 만큼 앞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1,700원, 손절라인 8,1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 본부장님께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수익률이 20%대로 나고 있잖아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 어떻게 바라볼까요? 네, 일단 뭐 오늘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좀 둔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를 했었는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16% 정도가 올라왔는데 제가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가 46,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 위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동박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고체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까지 붙고 있기 때문에 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짧게 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5만 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나 봐도 된다라고 한다면 51,000원대, 51,000원으로 하죠. 51,000원으로 정정을 해가지고 목표가를 좀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반도체 쪽에 자금이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상 지금 이제 저점대에서 고개를 돌리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윗꼬리가 좀 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윗꼬리 달린다라고 해서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부터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리뷰를 좀 드리고 있지만 이 종목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 같은 경우도 전 너무 급하게 매도하지 않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다른 종목군들도 좀 보유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오늘 반도체주로 투심이 몰리는 상황에 속해서도 장중에 16%대까지도 올라선 바가 있습니다. 목표 주가 51,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종가 베팅할 섹터는 또 어디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제가 오늘 반도체를 좀 준비를 하려다가 반도체 너무 많은 곳에서 다루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은 스마트폰 부품주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준비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이 과거에 처음 출시가 됐을 때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셨기 때문에 시장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하지만 스마트폰이 성장을 하면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올라갔죠. 보급률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스마트폰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에는 작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휴대폰을 교체하는 주기가 43개월 정도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매하고 나서 43개월 동안 교체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오랫동안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스마트폰 관련주를 준비를 한 이유는 2024년도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북미, 유럽, 중국, 인도 전체적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출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몇 년 만에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물론 여기에는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냐면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를 내놨죠. 이 갤럭시 S24 같은 경우는 우리가 AI폰이라고 부르는데 이 AI폰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휴대폰을 교체하지 않았던 분들 같은 경우도 궁금해서라도 이제 휴대폰을 교체해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에 대한 내가 이걸 교체해 보겠다라는 그런 모멘텀, 그런 명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이 올해에 실질적으로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계속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까지 관련되어 있는 상품, 제품을 내놓는다라고 한다면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반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실질적으로 주가 흐름이 좋은 기업들도 꽤나 있어요. 뭐 파인엠텍이라는 기업도 주가 흐름이 나쁘진 않고요. 세경하이테크라는 필름 기업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중국 기업이죠. 우리가 샤오미 같은 경우도 뭐 전기차와도 엮여 있다라고는 하지만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오필름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 기업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중국에서 스마트폰이 매 분기 잘 팔릴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스마트폰 부품주를 좀 보는 게 어떨까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중에서 이제 주가 흐름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지만 제가 오늘 이제 주가 흐름이 좀 빠르게 나올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한 기업은 와이솔이라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소우 필터를 개발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스마트폰이 많이 판매되면 많이 판매될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현재 시점으로 거래 대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비중을 좀 줄여서 적은 금액으로 좀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거래 대금이 너무 적은 것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체크만 해두시고 추후의 변동성에 따라서 그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코너가 종가 매수 코너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지만 혹시나 거래 대금이 너무 적은 것이 걸린다라고 한다면 추이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와이솔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매수 가능하며 목표가는 8,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8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와이솔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8,7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6,8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반도체 주에 대한 이야기는 앞서서 전해드렸었는데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테슬라가 강하게 움직였지만 사실 테슬라가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시장의 2차 전지주들은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어느 정도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죠. 네,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 디커플링 현상들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악재를 대부분 다 소화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악성 매물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매물적인 부분들이 박스를 치면서 계속 좀 소화를 했던 부분들이 일단 이제 긍정적인 신호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와줬었잖아요. 리튬 가격도 반등이 들어서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2차 전지 쪽에 대한 좀 투심이 조금은 강화가 됐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작년에 2차 전지주들이 좀 광풍이 들어왔을 때 당시에 그 욕심, 투심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기대감이 유효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부분에서는 2차 전지 쪽은 빼놓고 안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쪽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들이 계속 좀 연출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더욱더 많은 투심들이 좀 자극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다만 좀 최근에 전기차 판매량 부분들이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좀 부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좀 어느 정도 주가는 조정을 줄 수는 있겠죠. 주가에 좀 조정을 줄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것은 오히려 어느 정도 악재를 전부 다 반영을 했고 바닥 부분이라는 것을 고려를 했을 때 그리고 리튬 가격이 다시 반등이 나와준다라는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오히려 이 부분들이 그렇게 큰 악재가 되진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모든 국가들이 지금 아리백 부분들 친환경 쪽으로 많은 정책 전환들을 좀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뚜렷하게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가 확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트럼프 효과 부분들도 있죠. 트럼프 부분들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우려감 부분들까지도 주가에 좀 당겼을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고 있지만 최근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움직이는 것만 봐도 오히려 지금은 우려감을 신경을 쓰고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일단 그만큼 주가가 바닥에서 이제 막 반등 기조를 잡아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올해 1분기 이후로는 오히려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그 기대감이 일단 조금 더 큰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FMC까지 지금 긍정적으로 넘어간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2차 전지 쪽에 대한 투심은 계속해서 강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재규 본부장님도 예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바닥 부분에서는 지금은 저는 분할 매수 관점이라고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전략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계속해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 이제 막 관심에서 멀어졌다가 다시 관심을 가질 시기다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바닥거리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지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기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2차 전지주에 대한 의견 어떠세요? 네, 저도 이제 우리 최 본부장님과 의견이 같은데 주가의 흐름이죠. 주가의 흐름은 기업의 가치나 성장성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항상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작년 8월달, 9월달쯤에는 2차 전지가 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욕도 많이 먹었는데 한 반년 정도 빠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가 흐름상 저점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이 됐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1월 말 부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2차 전지가 없으면 매수하셔야 됩니다. 다만 좀 큰 종목이나 좋은 종목을 매수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왔는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쪽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전해액 쪽도 움직였고요. 전구체 쪽도 움직였고요. 실리콘 음극재 쪽도 움직였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전고체 관련주들도 움직였죠. 그리고 셀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전고체 쪽 같은 경우 전고체 쪽으로 부각이 되긴 했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큰 기업인데도 변동성이 잘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소재단이 대부분 다 한 바퀴 정도는 돌았다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이오라든지 몇몇
장비와 관련되어 있는 제이오는 도전제 기업인데 장비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주가람이 안 좋지만 뭐 하나기술이라든지 원준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던 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 그건 소재 기업인데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2차 전지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저는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은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2차 전지를 매도해서 반도체로 가겠다라고 하는 자금들이 있겠지만 전 여기서 반도체에 좀 더 가겠죠. 근데 2차 전지들 같은 경우도 전 더 밀릴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매매를 한다는 입장에서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밀립니다. 그럼 사실 그거는 어디가 저점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2차 전지 쪽 우리가 분명히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 사업 영역이 안 좋은 것이냐, 실제로 테마주처럼 실체가 없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건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반도체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재라든지 그 앞에 있는 기술력을 요하고 있는 고도화된 장비들 같은 경우는 외국 기업 거를 아직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에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을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가져가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을 주는 요인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성장을 하고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앞단이라고 할 수 있는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는 산업군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분명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맹목적으로 무조건 2차 전지가 올라갑니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내가 2차 전지에 대해서 보유를 하지 않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시장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봤을 때 2차 전지가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 전 지금은 매수를 충분히 고려해봐도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는 밀리면 10% 정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올라가면 그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덕분인지 오늘 시장에서는 금융주도 잘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주 초계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금융주들의 흐름 오늘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금융주가 조금 더 유력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일단은 현금성 자산성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긍정적인 주주 친화 정책까지도 일단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일단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요점 부분들은 결국엔 주가, 그러니까 기업이 실적을 잘 내고 있고 기업이 현금성 자산도 많고 모멘텀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못 따라갔을 경우 그러니까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좀 심어주기 위해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취지가 지금은 담겨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PBR 테마주들이라고도 할 정도로 지금은 테마가 형성이 됐었던 부분들도 있고요. 다만 이제 저 PBR 테마라기보다는 이 저 PBR 관련해서 모멘텀은 올해 내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옆나라 이제 일본 증시만 봐도 알 수가 있다시피 밸류 프로그램 가동하고 나서 그 당시에도 그렇게 저 PBR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가 한번 좀 조정을 많이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한테 좀 관심 받기 멀어질 당시 그때부터 이제 다시 또 반등이 기조가 들어서면서 사상 최고가 뭐 이런 식의 지금 신고가 영역들을 계속 써 내려갔던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비한 부분들도 있어요. 일단 6월 달에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확정 가이드라인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은 있겠지만 일단 할인율 50%를 제외한다고 해도 지금의 금융주는 굉장히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는 PBR의 1배, 2배 수준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레벨업 구간들은 충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포트의 지금 시점에서는 한 종목 정도는 담아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에 대해서는 포트의 한 종목 정도도 보유를 해도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저 PBR 관련주 하면 또 자동차주도 떠오르실 겁니다. 일본의 금리 정책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도 자동차 대표주들 전반이 잘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 2분기에도 수출 여건이 개선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주도 수출 여건이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주에 대한 흐름을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저도 이제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오전에 잠깐 뉴스를 봤는데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또 전기차 쪽에 대한 모멘텀이 미국 쪽에서 발휘가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현대차와 기아를 보는 관점이 저 PBR 쪽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기업의 본연의 업황이죠. 업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주력 사업을 본다라고 한다면 완성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흐름이 좋지는 않은데 우리가 현대차와 기아를 매매하는 주체를 본다면 그거는 개인 투자자보다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일 경우가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자동차 완성차를 매매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완성차 중에서 우리나라 현대와 기아가 어느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 우리나라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테마주들을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개인의 수급이 중요하겠지만 자동차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 완성차 기업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흐름이 안 좋을 때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지금 현대차와 기아보다 GM이나 포드의 주가는 훨씬 더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대 기아가 잘 해주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무언가 모멘텀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저 PBR 쪽과 엮이면서 한번 자금이 강하게 들어왔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배당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낙폭이 나왔는데 전 여기서부터도 현대와 기아가 미국 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퍼포먼스를 명분으로 했을 때 다시 한번 우상향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따져봤을 때 판매량도 굉장히 높은 편에 들어가고 있고요. 특히 친환경 쪽으로 들어오면서 하이브리드라든지 그리고 전기차 쪽에서 수소차 쪽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 PBR 쪽에 대한 메리트도 부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전 자동차 관련주들 긍정적으로 보고요. 부품주들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지금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반사 이익은 아직까진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본에서 금리를 갑자기 급하게 올린다라고 한다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굉장히 미비하게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티도 안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엔저 현상이 끝나는지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는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자동차 관련주를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체크해볼 사안이지만 당장에는 이게 큰 모멘텀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히려 저 PBR 쪽이라든지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자동차주 바라보실 땐 저 PBR 혹은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부분에 초점을 더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모두 빨간불을 켰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상승 탄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2.3%의 강세를 보이면서 2,751선에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1.34% 강세 흐름이 나타나면서 903선에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팔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수급 패턴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1조 7천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9천억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2조 7천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이 됩니다. 외국인은 3천억 원 넘게 사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2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3천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일단은 좀 양시장 모두 그냥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 양시장 모두 메이저들의 수급이 일단 좀 들어와줬다는 부분들이 다소 좀 긍정적이고 아직 코스닥 쪽엔 기관의 좀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 좀 대량적으로 들어와줬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 효과로
효과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 지금 ADR 수치만 놓고 보면은 코스피도 78%, 코스닥이 지금 73% 정도 지금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양 시장 모두 지금은 80% 밑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지금은 과매도권 영역이 계속 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과매도권 영역에 있기 때문에 최근 단기간 조정폭이 좀 과하게 지금 들어와줬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가 조금 더 빠르게 탈출을 해줄 가능성은 좀 높다고도 보고 있는데 일단 코스닥도 오늘 좀 생각보다 강하게 ADR 수치를 좀 4% 넘게 올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 시장은 모두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이 긍정적인 시그널 바탕으로 인해서 지수는 계속해서 좀 레벨업 현상들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처럼 시장은 IT 산업 전반적인 사이클이 계속 돌아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장이 좀 긍정적인 상승 시그널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좀 전방 산업군들 계속해서 좀 관찰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속적인 산업군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 본부장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오늘 지금 코스피 현재까지 잡히고 있는 수급 기준으로 외국인이 1조 6천억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합쳐가지고 3조 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올해 들어서는 가장 큰 금액인 것 같고요. 작년까지 통틀어서도 가장 큰 금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금이 정말로 이제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금들은 또 반대로 일시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나갈 수도 있다는 말씀은 잠깐 취소를 할게요. 어떤 경우에는 나갈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가 시장에 큰 변화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이제 FOMC 결과물이 좀 나왔죠. 근데 거기에서 이 QT에 대한 양적 긴축의 속도를 늦추겠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원화가 좀 강세로 지금 진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전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부터 ADR, 아까 전에 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서 상승 종목 많아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상승 탄력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음식료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보험 업종이 가장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3.96%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전기, 전자 업종으로 3.32%의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금융 업종도 좋았습니다. 3.05%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승한 업종이 대다수의 업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 업종이 그중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4.96%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제약 업종으로 3.4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일반 전기전자 업종도 좋았습니다. 2.77%의 강세 흐름을 가져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굉장히 기분 좋게 마감이 됐는데요. 최근 들어서 저희가 저PBR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좀 상승폭이 둔화가 된 모습입니다. 그에 따라서 ABCD라고 하는 인공지능, 바이오, 가상자산 그리고 방위산업의 주도주로 다시 올라설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반도체 쪽도 주도 산업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방위 산업도 물론 이제 시간적인 여유만 둔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수문법 통과 부분들도 좀 있었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수출 부분들 계속 좀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주가에 빗대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었던 부분들이 일단 업사이드 부분들의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이제는 한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의 상승폭이 확실하게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반사이익의 주가 영향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이 섹터에 대한 순환매 부분들만 놓고 보면은 IT 쪽에 지금 투심이 좀 많이 자극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IT 산업군 쪽에 지금 투심이 많이 자극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시장은 긍정적으로 계속 증가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지금 지수에 대한 레벨업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같이 좀 테마성이 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주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렸던 거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 당시 좀 테마성으로 끌어올리는 부분들은 그만큼 또 레벨 다운 현상들도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반대로 지금은 전방 산업에 대한 투심 사이클이 자극이 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 전체적인 순환매가 일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많이 쉬었던 뭐 웹툰 컨텐츠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최근 게임주들도 오늘 제가 장 초반 볼 때 위미에도 굉장히 좀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투심 사이클이 계속 순환매가 돌아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도 산업군이라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한편은 반도체고요. 네. 일단 반도체는 일단은 올해는 계속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반도체를 필두로 저는 2차 전지 쪽도 워낙 강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올해부터 계속해서 저점을 잡고 위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긴 호흡으로는 2차 전지 쪽도 유심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단기적인 수익률만 놓고 봤을 때는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일단은 단기적인 수익성이 좀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상화폐 관련주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지금 기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은 바닥을 잡고 지금 이제 막 수면 위로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기판 쪽 같은 경우도 열심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말하는 것들 보면은 전부 다 전방 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방 산업들 필두로 저는 좀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외적인 부수익으로 방위 산업이죠. 방위 산업과 그리고 플러스로 우주항공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현대로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의 주가가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저는 좀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방위 산업 같은 경우도 유심히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방 산업 위주로 앞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 본부장님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앞으로 주도주가 될 쪽 어디로 좀 바라보세요? 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말일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순환매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A, B, C, D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에서는 내가 결정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큰 시장을 봤을 때는 반도체가 우리나라 시장에선 일단 주도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를 가장 큰 축으로 하나 놓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전에 봤더니 AI 쪽이 나오는데 AI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죠. 그리고 뭐 바이오 쪽이 나왔었고 그리고 코인 쪽이 나왔었고 방위산업 쪽이 나왔었는데 방위산업 쪽 같은 경우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지만 규모가 작습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끌어 나가긴 좀 어렵다. 그래서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비중 좀 줄여서 매매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3, 4월 달에 좋은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을 공략한다라고 한다면 바이오 보시고 그리고 AI 쪽 같은 경우는 저는 반도체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시장에서 어떤 용어가 만들어지면서 뭐 변동성도 많이 커지고 시장에서 부각되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부터 이제 결정하실 것은 내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지금 빠르게 따라 들어가서 공략을 하느냐 아니면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관점에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느긋하게 기다리느냐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섹터로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전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아까 가상화폐 나왔으니까 가상화폐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좀 이제 긴 호흡으로 모아가자 천천히 가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반도체 레거시 기업들이나 뭐 조선주도 좋고요. 방산은 최근에 좀 올라왔으니까 제외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방산도 괜찮습니다. 제외한다니까 좀 말이 이상한데 좀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방산 조정 한번 받고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전자부품 쪽을 좀 보셔야 된다. 아까 전에 PCB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PCB라든지 스마트폰과 관련되어 있는 부품주들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부품주까지도 한번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내일 장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좀 주목을 해볼까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주목을 해볼 것은 HBM 쪽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일단 뭐 마이크론에 대한 효과는 일단 오늘 뭐 단기간에 끝날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내일도 아마 반도체 쪽에 대한 필두의 움직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의 좀 반등포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2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8% 넘게 상승 기조로 좀 들어와주면서 마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메이저들이 계속해서 HBM 쪽에 대한 집중도를 많이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겁니다. 아마 이 효과는 마이크론 효과가 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오늘 일단은 미증시에서 마이크론이 얼마나 또 급등력을 보여줄지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력을 계속해서 나타내준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내일 시장 같은 경우도 반도체 필두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반도체 위주로 내일도 시장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일장까지도 반도체주 위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 본부장님도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섹터가 또 움직일 거라고 보실까요? 일단 반도체가 메인은 맞죠. 지금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 자금들이 이제 반도체 그동안 못 올랐었던 종목군들로 퍼진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장비주들이나 소재주들, 소재 부품주들 좀 보셔야 돼요. 그 소재 부품주들은 추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메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이오, 길게 보시면 조선도 괜찮고요. 2차 전지도 괜찮고요. 이렇게 좀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봐야 할 섹터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재규 본부장의 종가 베팅 종목은 Y솔입니다. AI 스마트폰 시대가 개화되면서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고요. 목표 주가는 8,700원, 손절 라인 6,800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최진욱 본부장의 종가 베팅 종목 우리기술투자입니다. 비트코인 단기 조정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상방 모멘텀이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를 해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1,700원, 손절 라인 8,100원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